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 요건이 종전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최대 지급액도 10%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또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 원 더 상향되고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 연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상향돼 퇴직소득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이 밖에도 2023년 달라진 주요 개정세법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세금을 줄일 기회가 있는데도 몰라서 놓친다면 그것만큼 아쉬운 것도 없죠. 그런 점에서 나에게 적용되는 개정세법은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2023년 주요 개정세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 요건이 확대되고 최대 지급액도 인상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 요건이 종전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최대 지급액도 10%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또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 원 더 상향됩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종전 4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할 때는 종전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되는데요. 특히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했지만 올해부터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상향돼 퇴직소득세 부담도 완화됩니다. 특히 근속연수 5년 이하 공제금액은 종전 30만 원에서 100만 원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과 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 종전 매출액 4천억 원 미만에서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되며 공제 한도의 경우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 300억 원, 20년 이상의 경우 400억 원, 30년 이상의 경우 600억 원으로 상향되는데요. 또 가업승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이 종전 최대 주주이면서 지분 50% 이상을 10년 보유하는 것에서 지분 40% 이상을 10년 보유하는 것으로 완화됐으며 나아가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제도가 폐지됩니다. 특히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하는 0.6%에서 3%였던 세율이 0.5%에서 2.7%로 낮아졌으며 3주택 이상은 1.2%에서 6%의 세율이 0.5%에서 5%로 낮아졌습니다. 또 세부담 상한의 경우 종전의 다주택과 그 외 일반 주택을 이원화해서 운영하던 것을 150%로 단일화했는데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개인이 보유한 1세대 1주택 외의 주택의 경우 종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해 기본공제 금액을 높였습니다. 이 밖에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제도를 통합해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란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당 일정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기존에는 5가지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각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 방법이 달라 이를 통합한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신설됐습니다. 특히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신설되면서 세액공제 금액이 증가했고 15세에서 29세였던 청년의 범위 기준이 15세에서 34세로 확대됐으며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와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2023년 개정세법 중 주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나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없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